새벽에 LA. 알람이 울리기도 전 나는 이미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우고 검은 전술복에 K9 로고가 새겨진 셔츠를 입죠. 그리고 곁에는 언제나 함께해온 나의 파트너, 독일 shepherd 맥스가 있습니다. 맥스는 명령과 동시에 움직이는 완벽한 워킹독. 15년 동안 나는 이런 개들과만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독일 shepherd, 벨기에 말리누아, 그리고 더치 shepherd. 훈련된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검증된 혈통들이었죠.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20년 전 대학 시절 한 일본인 교환학생의 아키타견이 나를 물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나는 응급실에서 20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죠. 아시아의 개들은 예측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편견은 내 경력 내내 굳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팀장이 내게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엘리사, 한국에서 개 2마리가 들어온다. 내가 맡아라.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를? 진돗개라고요? 내 마음속엔 불신과 거부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료들도 반신반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한국개가 shepherd만큼 할 수 있겠어? 조롱과 회의가 뒤섞인 분위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명령에 복종하는 개들만 다뤄왔다. 그런데 예측 불가한 한국의 개라니. 이건 재앙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와 진돗개의 운명적인 만남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LAX 공항 화물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2마리의 개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로 케이지에서 나온 건 흰 털을 가진 암컷. 이름은 대안.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맥스의 절반 크기.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어 나온 황색 수컷 민국.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역시 위풍당당하진 않았습니다. 내 속마음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한국이 자랑하는 천연기념물이라고 곁에서 함께 온 한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합니다. 한 주인만을 섬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건 경찰견에게 정말 치명적이지. 경찰견은 여러 핸들러와 교대 근무를 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누구의 명령이든 들어야 한다. 한 주인만 따른다면 불합격이다. 그날 저녁 훈련소로 돌아온 뒤 첫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한국 개들의 실력을 보자. 동료들이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먼저 대안을 불렀습니다. 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트. 다운. 영어로도 독일어로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갸우뚱할 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한국어로 해야 되는 거 아냐? 아니면 개고기 냄새라도 맡게 해줘야 하나? 동료들의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진돗개들은 그 웃음소리에 더 움츠러들었죠. 그 순간 내 곁에 있던 맥스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맥스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맥스가 대안을 향해 달려들며 목덜미를 물어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흰 털 사이로 피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안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웅크리고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맥스를 떼어냈지만 동료들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맞지? 아시아계는 이래. 싸움도 못하고. 개를 음식으로 보는 민족이 뭘 알겠어. 그 조롱이 귓가를 때리며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였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건 경찰견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진돗개와의 첫 만남은 차가운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오늘 공개 시연이 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개 시연이라고요?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온대. 한인 언론도 취재하러 오고 시청 공무원들도 몇 명 참석할 거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내내 진돗개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제 수많은 눈앞에서 그 무능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전 10시. 훈련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 관계자들, 한인 신문 기자들,
그리고 LA시청 담당자들까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긴장감이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자랑, 진돗개가 미국 경찰견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 기자의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내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연은 기존 경찰견들부터 시작됐습니다. 렉스 타이탄. 명령과 동시에 엎드리고 목표물을 찾아내며 완벽한 어택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도 감탄을 감추지 못했죠. 그리고 드디어 진돗개의 차례. 나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자, 대하나. 컴. 그러나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시트. 다운. 영어로 명령을 바꿔도 역시 가만히 서서 나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왜 안 해? 이게 정말 경찰견 맞아? 민국에게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 마리 모두 멍하니 서 있을 뿐. 그 순간 관중 중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웃긴데. SNS에 올려야겠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K-팝은 세계적인데 K-도그는 이거냐?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자들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팀장은 결국 내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만해, 엘리사. 더 이상은 망신만 당하겠어.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5년 경력 동안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돗개들의 실패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한국 천연기념물, 경찰견 도전하다가 망신. K도그, shepherd 클래스 앞에 무릎 꿇다. 댓글들은 더 가혹했습니다. 개를 음식으로 보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개가 나올 리가 없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역시 안 되네. 모니터 속 조롱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건 시간 낭비였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아시아 개들은 경찰견이 될 수 없어. 그 순간 진돗개들은 나와 세상의 편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훈련소에서 맥스와 루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과 민국이는 이미 포기된 존재였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통보가 내려졌죠.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탕 하는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훈련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상가 쪽.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유닛 긴급 상황 발생. 12가와 메인 스트리트, 편의점 무장 강도. 용의자 총기 소지, 인질 상황. 순식간에 훈련장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우린 장비를 챙기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편의점은 이미 경찰차로 포위돼 있었고 안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상황은 위급했습니다. 지휘관은 K9 팀에 명령했습니다. 뒤쪽 출입구로 접근해 내부를 파악하라. 나는 맥스에게 전술 하네스를 채우고 접근했습니다. 렉스, 타이탄도 함께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침착하던 맥스가 주춤거리며 꼬리를 내린 겁니다. 렉스와 타이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성에 완전히 위축된 것이었죠. 나는 속으로 욕설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겁을 먹다니 어떻게 된 거지? 그때 편의점 안에서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는 당장 돌입해야 했지만 우리 경찰견들은 모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게들 뭐야? 뒤돌아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한과 민국이. 그 두 마리가 스스로 캔넬을 빠져나와 편의점 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안 돼. 위험해. 내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한은 깨진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고 민국은 곧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상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용의자는 권총을 움켜쥔 채 어린 소녀를 인질로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대한이 소리 없이 원을 그리며 용의자의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동시에 민국이는 소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더니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순간 용의자가 대한을 발견하고 총구를 겨눴습니다. 오지마. 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빨랐습니다.
대한은 번개처럼 달려들어 용의자의 팔을 물어버렸고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국은 인지를 안전한 구석으로 밀어내며 보호했습니다. 순식간에 경찰관들이 달려와 용의자를 제압했고 인질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나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대한과 민국.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전 기본 명령조차 듣지 않던 개들이 지금은 누구보다 침착하게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진돗개들은 무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편의점 사건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진돗개들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한 거지? 며칠 뒤 한국에서 파견 온 관계자, 우리가 그냥 김 선생님이라 부르던 분이 훈련소에 찾아왔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편의점 사건, 그리고 지금도 대한과 민국이가 훈련장 한쪽 벽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기묘한 행동까지.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아마. 그는 벽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더니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가스 냄새 아닌가요? 나는 급히 다가가 코를 들이댔습니다. 정말로 희미한 가스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즉시 긴급 연락을 넣었고 30분 뒤 도착한 기술자가 확인한 결과 벽 속 가스관에서 미세한 누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폭발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기술자의 말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대한과 민국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1시간 전부터 그곳을 응시하며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명령을 기다리는 개가 아닙니다. 스스로 상황을 읽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개죠. 서양의 워킹독처럼 복종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사고하고 움직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렸던 모든 판단, 명령 불복종은 곧 무능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돗개들은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 명령은 단순히 따르지 않았을 뿐. 그리고 진짜 위기에서 그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개들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어. 대한과 민국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 침착함 속에서 진정한 강인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일본 유학생 아키코의 아키타견이 나를 물었던 그 사건.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아시아 개들은 예측 불가하고 공격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 그 믿음은 내 15년 경력 동안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었죠. 하지만 진돗개들과 함께한 며칠은 그 확신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조용히 내게 물었습니다. 그날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시나요? 혹시 개가 주인을 지키려는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순간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키코는 감기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복도에서는 술 취한 남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아키타는 먼저 아키코 쪽으로 다가가더니 내가 가까이 다가간 순간 갑자기 나를 물었던 겁니다. 그건 무작정 공격이 아니라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 그리고 만약 정말 공격이었다면 내가 고작 20바늘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40kg가 넘는 아키타였다면 훨씬 더 큰 상처가 남았을 겁니다. 나는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20년 동안 내 마음을 지배했던 편견이 사실은 하나의 잘못된 기억에서 비롯된 착각이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진돗개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래 벽을 쌓고 살았구나. 대한과 민국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잖아. 우리는 내 적이 아니라 내 파트너라고.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올감했던 편견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편견이 무너진 자리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진돗개들과 함께 전혀 다른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과 복종의 틀을 버리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훈련법. 나는 그것을 파트너십 기반 K9 훈련법이라 불렀습니다. 명령이 아닌 요청으로 다가가고 개에게 스스로 판단할 시간을 주고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방식이었죠. 놀랍게도 대안과 민국이는 이 방식을 이해하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맥스와 다른 shepherd들까지 그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플라츠 하면 바로 엎드리던 맥스가 이제는 잠시 주변을 살피고 상황을 파악한 뒤 움직였죠. 효율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훈련 성과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체포율은 25% 증가, 수색 시간은 30% 단축. 이건 혁명적이야. 팀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FBI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훈련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다. CNN 제작진도 훈련소로 찾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찰견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연 혁신의 드라마죠. 카메라 앞에서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진돗개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들은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판단하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공개 시연. 대안과 민국 그리고 맥스가 함께 복합 수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마약, 폭발물, 실종자 탐색. 세 마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대화하듯 움직였고 20분 만에 모든 목표를 찾아냈습니다. 관중석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6개월 전 SNS에 웃음거리로 퍼졌던 한국 개들이 이제는 CNN 카메라 앞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영웅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돗개. 그 이름이 이제 미국 전역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